안녕하세요. NC 다이노스 취재하는 엠팍 385 팀입니다. 먼저 창원 NC파크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엠팍 385 지난주 방송 한 주 쉬고 돌아왔는데요. 지금 경기는 사실 재개는 했지만 사실 저희가 바로 경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창원 NC파크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저희 취재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게 팬분들에게 도리가 아닐까 싶어서 관련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박신 기자가 목격자분들을 또 많이 취재하셔서 또 현장에서 봤던 분들의 좀 슬픔을 많이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좀 네, 어땠나요? 일단은 제가 트위터에 그 당시 이제 목격하신 분들이나 그날 당일 경기를 보러 가셨던 분들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이렇게 남겼고, 그걸 보신 분들이 되게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으셨던 분들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직접적인 또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도 계셨고, 구체적인 그날 이제 사고 상황을 좀 많이 전해 들었고요. 일단 그렇다 보니까 그 사고가 이제 단순히 이제 언론 보도나 이제 경찰에서 1차적으로 밝힌 그런 내용으로 듣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심각했고, 그런 현장을 좀 생생하게 많이 들었고, 그 심각성을 조금 더 이제 저도 많이 인지를 했던 것 같고, 일단 공통적으로 또 많이 주셨던 말씀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주셨고, 그리고 좀 아무것도 못했던 점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진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고가 있었는지를 나중에 알게 돼서 또 그거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어쨌든 그날 현장에 계셨던 분들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저희도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취재할지, 어떤 기사를 좀 쓰는 게 좋을지 그 방향을 정하는 데 많이 좀 도움이 됐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또 야구 팬분들도 또 시민분들도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지만, 지역 언론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사고를 꾸준히 좀 속도가 더디더라도 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보도하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자 또 임무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찬찬히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고 이후에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죠. 네, 일단 이번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3분쯤에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창원 NC파크 4번 게이트 부근 매점 앞인데요. 매점 바로 위 벽면에 달려있던 루버라는 구조물이 아래로 추락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 추락으로 매점에서 이제 음식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관중 3명이 구조물에 맞았는데요. 이 사고로 이제 머리를 크게 다쳤던 20대 여성 1명이 사망을 했고, 10대 1명은 쇄골, 골절상을 입는 등 중상을 당했습니다. 좀 더 안타까웠던 점이 중상을 입은 1명과 또 사망하신 분이 자매 사이였다는 점이 또 좀 안타깝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30대 1명이 경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분들께서는 당시 이제 토요일 경기였기 때문에 주말에 야구를 보러 왔다가 예기치 못한 좀 끔찍한 사고를 당한 셈입니다. 네, 그 사고에 관한 정보, 이제 사고 초기에 그 정보 같은 경우는 마산 동부경찰서에서 확인이 된 결과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보통 그 사고 발생 관할 경찰서가 기본적으로 사고 관련 정보를 취합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어쨌든 창원 NC파크 위치가 동부서 관할이었고 동부경찰서에 확인해서 내용을 저도 듣고 정리를 했습니다. 또 사고 이후에 일어난 관계 기관의 대처도 또 여러 문제가 드러나면서 좀 팬분들이 격분을 하게 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경기 당일에는 이제 사고 관련 공지가 경기장 내에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구단 측에 그때 이제 경기 중에 왜 공지를 안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사고를 공지했을 때 우려됐던 또 2차 피해가 이제
좀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고를 접하고 이제 관중들이 오히려 이제 뭐 우르르 나가거나 아니면은 사고 현장으로 갑자기 이제 모이게 되는 그런 이제 피해를 좀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 관련 공지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의 그 취지는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처였다. 왜냐하면 야구라는 게 다들 즐겁게 그쵸. 응원을 하면서 보는 건데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응원했다는 네. 것 자체에서 좀 팬분들이 많이 트라우마랄까요? 좀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그런 결정에 의아함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관중들이 되게 좀 수동적인 존재처럼 구단 측에서 좀 인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충분한 방안을 마련해서 안내를 하면은 관중들도 이제 그 지시에 따라서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뭐 조치에 따를 수 있는 존재들인데 오히려 이제 너무 무질서하고 또 그런 혼란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넘겨짚은 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소극적인 대처가 나왔던 것 같고요. 경기를 강행한 결정은 또 KBO가 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경기에 강행한 점에 대해서도 추후에라도 충분히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결정이 나왔는지 그리고 관련 규정이 좀 미비한 게 있다면은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첨언을 하자면 저희 회사로 제가 제보받은 거를 알렸을 때도 이렇게 이제 큰 사고라고는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셔가지고 NC에서 뭐 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라고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전달했는데 저도 전달할 때도 뭐 시간이 거의 한 6시 좀 안 됐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도 저도 그렇게 큰 사고라고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취재를 해보니 사실 너무 큰 사고였던 거죠. 맞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좀 인지를 못하고 네.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구단의 초기 대응도 초기 대응인데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책임 공방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창원시설공단의 대처가 NC 다이노스의 대처를 압도할 만큼 너무나 아쉬운 그렇죠. 네. 대응을 했기 때문에 비판 받아야 참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이번 사고 피해자께서 사고 직후에 수술을 받고 이틀 만에 결국에 좀 사망을 하게 됐었는데요. 창원시설공단에서 좀 본격적으로 책임을 좀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드러낸 것도 그 시점부터입니다. 사고 그 사망 하루 뒤에 그 관련 보도자료를 공단에서 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창원 NC파크의 일상적인 유지 관리는 NC 구단이 맡으며 공단은 주요 개보수만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번 구조물을 콕 집어서 점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보도자료 내용만 보면은 이번 사고는 공단 측의 책임이 아니라 NC의 책임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명확하게 보도자료에서 그 내용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느꼈고요. 일단은 그 시점부터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보도자료를 낸 시점이 어쨌든 희생자가 사망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장례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보도자료의 그 내용을 지금 시점에 담는 게 적절한가? 일단 그 지점부터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이게 저는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봤을 때 보통의 이런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난 뒤에 공공기관에서 보이는 대처 방법은 일단 저희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애도한다 라는 식의 나와야 되는데 반박문을 내는 태도로 그렇죠. 좀 맞습니다. 냈단 말이죠. 네. 그 뒤에 뭐 추모합니다 놓긴 했지만 사실은 핵심은 그게 아닌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좀 근조화안을 보낸다거나 사실 팬들이 행동에 나서 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창원시설공단도 이제 좀 제대로 된 대응을 하려는 모양새긴 한데 네.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그 이후에도 한번 짚어주시죠. 보도자료를 기점으로 행동을 나서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 관련해서 이제
트럭 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을 나섰고요. 아무래도 그런 점을 이제 창원시나 공단에서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결과가 어쨌든 3일날 4월 3일 그 구단이랑 창원시, 공단 이렇게 세 기관이 합동 대책반을 꾸려서 점검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세 기관이 좀 합동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네.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 좀 갑작스럽다 느끼기도 했거든요. 네. 이 대책반이 꾸려진 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꾸려졌을까를 이제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또 기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기사가 이제 연합뉴스 TV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그 합동 대책반을 꾸리겠다 이제 공식적으로 시가 발표하기 2-3시간 전에 나온 기사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네. 이제 그 3일날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서 창원 NC파크 긴급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라 이렇게 이제 공단이랑 창원시에 공문을 보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사실 뭐 야구 팬들의 뭐 항의나 이런 걸 의식을 하긴 했겠지만은, 모양을 보면은 국토부가 결국에는 저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문에 따른 제 지시를 이행하는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또 보도에 또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공단에서 낸 보도자료에는 그 이번에 낙하물에 대해서는 공단이 점검하는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3일날 그 보도에서는 또 말을 바꿔서 다시 법적인 이제 조문을 확인해 보니까 공단에서 점검하는 구조물이 맞다 이렇게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벽이나 아니면은 뭐 콘크리트 이런 거는 자기들이 보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부착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창원시설공단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을까요? 그거는 조금 정정해야 되는 게, 그런 부착물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다 전동 범위에 다 들어가거든요. 전동 범위에 들어가서 그거는 이제 준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시설공단이 지금 이사장이 없는, 수장이 없는 상태고, 이 당시에 홍남표 시장이 물론 거의 뭐 나가기 직전이었지만 직에 있었단 말이죠. 홍남표 시장도. 네. 홍남표 시장이 결국엔 시설공단의 관리 감독에 최종 책임이 있는 분인데, 아무 무대응인 상태로 있다가 결국에는 뭐 직 박탈당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저희 시즌 개막할 때 저희한테 기고해 주신 것 보면 NC는 창원의 동반자다. 그리고 NC의 약자가 유창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을 하셨는데, NC가 잘 나갈 때는 이렇게 창원에 엮어가지고 말씀하시더니 결국에는 사고가 나니까 아무 그 대응도 없이,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공단도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창원시장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됐을 때 바로 2시간 만에 입장문을 냈거든요. 네. 사실 지자체장이 입장문을 굳이 낼 필요는 없는데, 그때 당시에 2시간 만에 탄핵 가결된 걸 보고 유감이다라는 입장문을 써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도 있는데, 이 지금 NC파크 사고 난 거는 거의 뭐 이틀 지나가지고, 그것도 이제 트럭 시위하고 하시니까 겨우 등 떠밀리듯이 이제 그런 입장문을 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위적으로 당연히 공석이면 뭐 부시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일이고, 뭐 이사장 대신에, 시설공단 이사장 대신에 대행하는 분이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는 상황인데, 이제 선출직 공직자와 이제 뭐 이사장 이런 없는 자리에 자리가 없어지면 공무원들 특성상 좀 보신주의가 자기를 지키기는 그런 게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부가적으로 이번 사건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 그런 부분은 사실 약간은 부차적인 부분이긴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그래도 취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대책반이 꾸려졌고, 안전진단은 지금 그럼 되고 있는 건가요? 바로? 4일부터 바로 안전진단이 시작을 했고요. 일단은 정밀
안전 진단을 한다 이렇게 밝혔던 만큼 아무래도 이제 점검 기간은 상당 기간 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 NC파크에서 경기가 진행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우선 이제 11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된 그 롯데와 경기는 그 부산의 49장으로 옮겨서 네. NC가 이제 홈으로 진행을 하고 롯데가 원정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15일부터 또 17일 예정되어 있는 두산전인데요. 두산전은 지금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두산은 그 롯데전처럼 두산의 홈인 잠실을 사용할 수도 없는 게 LG가 또 잠실을 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시리즈 때, 그래서 일단은 잠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에 지금 15일부터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결정은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KBO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전달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박신 기자가 좀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저도 사실 아까 선배가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고가 이제 이렇게까지 심각한지는 몰랐고, 이제 취재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제 그 심각성 인지를 했었고, 그리고 목격자분들 제보랑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게 됐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역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제대로 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중에 돼서 이제 책임자가 적법한 처벌을 받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역할도 저희한테도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힘들고 어려운 사안이긴 한데, 그렇다고 좀 외면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느꼈고, 저희도 어쨌든 계속 감시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시간 내서 또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또 창원 NC파크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